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2,600, 700달러대에서 보합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더리움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나머지 메이저 코인들도 전반적으로 보합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9.8%,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8.1%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98여일 정도 남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반감기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블록 생성 속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비트코인 롱 포지션 퓨처 그리드보 5배 보세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 벌써 74여일 정도 지났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된 이후에 단기적으로 높게 상승을 했지만 현재 지지부진한 모습 이제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분들은 현물 ETF가 승인이 났는데 도대체가 왜 가격이 이 모양이니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사흘간 1조 2천억이 그럼에도 순유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물 ETF 성공 여부에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과연 이 기사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의 주목을 끌었던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출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ETF의 단기적 성공 여부에 대해서 견해가 갈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성공할 것이 확실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과연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해당 ETF들의 상장 후 3거래일 동안 무려 1조 2천억 가량이 순유입된 가운데 이 수수료 등에 따라 ETF 간에도 자금 유출입이 일어나는 등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코인시어스의 자료를 인용해 첫 3거래일 동안 해당 ETF 자금 순이익이 이제 8억 7,100만 달러, 한화 1조 1,681억 원이라고 추산을 하게 됩니다. 이 블랙록이 7억 2,300만 달러, 피델리티가 5억 4,500만 달러 등의 상품에는 자금이 순유입이 되었는데 이 그레이스케일에서는 11억 8천만 달러가 순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이 GBTC가 현물 ETF로 전환이 되면서 순유출이 된 배경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이미 많이 이제 정보를 접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 GBTC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승인된 많은 현물 ETF들의 경우는 이제 6개월 동안 제로 수수료 정책을 내거는 등 이제 투자자들을 모으기에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절감하고 있다. 거의 안 받다시피 하고 있다라는 자산 운용사들이 현물 ETF가 많은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GBTC에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굳이 높은 수수료를 내면서 그레이스케일에 계속 이제 투자를 할 명분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GBTC에서 그레이스케일에서 많은 자금의 순유출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그레이스케일에서의 순유출을 제외하면 신규 ETF 10개의 자금 유입액은 20억 달러 이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GBTC 그레이스케일에서 빠져나간 금액도 곧 있으면은 다른 자산 운용사들의 현물 ETF로 들어올 거라라는 말이죠. 그러기에 많은 애널리스트들 또한 이 짧은 이 단기적인 매도세, 하락세, 지지부진한 흐름이 한 일주일 내로 모두 다 회복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물 ETF 출시 승인 이후에 가격이 무려 6%가량 하락한 상태인데 일각에서는 이번 ETF 출시는 절대로 대성공이 아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보면 높은 기대감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감동이 없는 출시다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말도 지금으로 있어서는 지금 입장에서는 딱히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물 ETF가 승인이 딱 되자마자 가격이 단기적으로 오르더니 하루 이틀 새에 다시금
폭삭 주저앉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기존 폐쇄형 펀드로 운영되던 그레이스케일 상품이 유동성 있는 ETF가 된 만큼 그레이스케일 상품에서 매도 압력이 있는 것은 놀랍지 않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해당 ETF의 역할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가장 흥분되는 것은 장기적인 전망이다. 완전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접근권이 생긴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릭 발추나스의 경우는 첫 3거래일 동안 거래액 100억 달러라면서 이는 지난해 출시된 500개 ETF의 1년간 거래액 4억 5천 달러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이 아니죠. 거의 뭐 25배 이상 많은 이런 거래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현물 ETF 성공 여부는 결국 시장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 추세가 말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내용은 그리 뭐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현물 ETF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현물 ETF는 중장기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소식이다. 크립토 마켓에 있어서 나쁘게 볼 수가 없는 소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암호화폐 커뮤니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커뮤니티 또한 이 가격 자체에만 집중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한 걸 봐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식의 이벤트가 이번에도 발생을 했다. 앞으로 쭉쭉 하락하면서 38,000달러저가 지지선이니 35,000 그리고 32,00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공포 분위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단기적으로 38,000달러까지 하락을 할지 5,000달러까지 하락을 할지 32,000달러, 1,000달러까지 31,000달러까지 하락을 할지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중요도 없습니다. 단 1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이 현물 ETF 그리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비트코인 개인 투자자들의 배를 불리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돈을 벌려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정말 비트코인을 오래 투자했던 개인들조차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악재였구나, 정말 안 좋은 소식이었구나 라고 가슴에서부터 믿을 정도로 시장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현물 ETF는 중장기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 크립토 마켓의 긍정적인 소식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다른 미국에서든 글로벌적으로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이 대한민국에서 또한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이 소식들과 동시에 나온 소식이 국내에서는 현물 ETF가 법률상의 문제로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없다라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 비트코인 현물 ETF 미친은행 글로벌 금융사 신났는데 국내는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가 출시 3일 만에 100억 달러, 하나 약 13조 4,200억 원에 육박하는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가상자산 관련 상품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몰리면서 전 세계 주요 자산 운용사들도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국내에선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을 금융사가 중개 및 출시할 수 없어서 국내 업계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크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17일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3일차 누적 거래량은 이제 방금 전에 본 기사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 12조 8,956억 원을 기록을 했다라면서 지난해 가장 높은 거래량을 기록한 ETF 거래량은 4,500만 달러에 불과했고, 이 정도 규모를 달성하기까지도 몇 달이나 걸렸다. 현물 ETF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역대 ETF들의 기록을 모조리 갈아치우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현물 ETF 관련하여서 명확한 규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상자산이 크립토 마켓에 대한 정확한 법적인 지위,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 또한 이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적인 금융시장 동향에 맞춰서 크립토 마켓 또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만큼 다른 국가들보다는 늦지만 충분히 기조 변화의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계속해서 뭐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할 것이냐, 랠리를 시작할 것이냐라는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요. 톤베이스의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44,000달러 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36,000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 모든 지표가 더 큰 조정을 가리키고 있다. 나는 비트코인이 주요 이동평균선을 넘기 전까지는 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39,000달러 선에서 좋은 매수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봉 차트에서 MRI 지지선 128일 이동평균선 채널 상단이 겹치는 36,000달러 부근까지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만 달러대로는 하락하지 않을 것 같고 블랙스완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만 뭐 이제 저번에 이제 봤었던 코로나 팬데믹 이벤트라든가 FTX 사태라든가 이 루나테라 사태와 같은 블랙스완 같은 이런 이벤트들만 없다라면 2만 달러 아래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3만 달러 수준을 다시 테스트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긍정적인 소식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피셔 변동 지수를 보게 되면 1.1억 원 돌파 신호가 등장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며 투자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표상 2배로 급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5만 달러에 육박하는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15%가 넘는 갑작스러운 매도세 출현으로 과열된 시장을 얼어붙게 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되는데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조기 상단 고가 경고 신호가 등장했으나 데이터 분석 결과 비트코인은 실제 최고가에 진입하려면 현재 대비 2배 상승한 84,000달러까지 올라야 한다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외의 내용은 뭐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추가 하락을 할 것이다, 아니다, 더욱더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4년 조금 더 크게 숲을 봤을 때 4년 사이클상 초입 단계에 있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4년 사이클이 현재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데요. 과연 내년 이맘쯤에 아니면은 올해 말쯤에 지금의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고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인지 한번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이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 XRP에 관한 소식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이더리움의 경우는 상승 후에 살짝 이제 조정이 되는 모습,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리플 XRP 경우는 참 아쉽게도 계속해서 지금의 가격 부근에서 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인 것이 아니냐, XRP가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격 변동성 조금 있게 이렇게 뭐 설정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이제 이러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XRP가 향후 90일 내에 5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한번 자세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XRP는 현재 약세 세력과의 치열한 투쟁에 갇혀 있다. XRP는 중요한 기술 지표인 200일 지수 이동평균선 이상의 위치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200 EMA는 장기 투세와 투자자 심리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XRP의 경우 이 수준 아래에 머무른다는 것은 상승 궤도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 EMA 이상의 발판을 확보하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가격 움직임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XRP는 올해 1월 3일에 6.77%에 1월 12일에 5.32% 하락하는 등 두 번의 큰 폭의 가격 하락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그레이그의 경우는 90일 내에 상당한 XRP 랠리가 있을 것이다. 5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외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리플 XRP 관련하여서 참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매수하자니 내가 매수하면 폭락할 것 같고, 그렇다고 팔자니 내가 팔면은 폭등할 것 같은 참 애증의 관계를 투자자들과 맺고 있는 리플 XRP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2024년 이제 지난해이죠. 벌써 지난해인데 2023년이 XRP 가격적으로 본다면 참 아쉬운 해일 수 있으나 XRP 그리고 리플사의 파트너십적인 측면, 사 확장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상당히 유의미한 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악재들이 거의 다 거두어지고 글로벌적으로 XRP에 대한 유틸리티성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확보된 유틸리티성에 이제 2024년, 2025년으로 이어지는 불장 사이클이 더해지게 된다라면은 이번 불장의 주인공인 XRP가 될 수도 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의 불장의 주인공은 비트코인이었고 2021년의 불장의 주인공은 이더리움이었는데요. 이번 2024년, 2025년의 불장의 주인공이 과연 우리의 예상대로 리플 XRP가 되게 될 것인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